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에서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버깅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디버깅의 정의, 두 번째로 디버깅의 도구, 세 번째로 에러 핸들링인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버깅의 정의인데요. 버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말하고 있고, 이때 디버깅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게 있고, 그래서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할 때는 이제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 오류의 수정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알고리즘이나 잘못된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런 이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랩뷰에서 제공하는 이제 디버깅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컴파일인데요. 랩뷰는 리얼타임으로 문법적인 오류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와 같이 실행 버튼이 깨진 버튼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깨진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에러 리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각각의 에러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은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에러 보이기를 누르게 되면 그 위치가 하이라이트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과 컨트롤을 연결하는 경우는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경우도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컨트롤을 불리언 인디케이터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불리언의 더하기 1 함수의 입력으로 불리언 데이터 타입은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법적인 오류를 랩뷰는 실시간으로 바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디버깅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어떤 코드를 짰는데 코드가 이제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행 강제 종료 버튼이 있어서 이 지금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동그라미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실행 강제 종료 버튼이 되겠고요. 그래서 무한루프로 빠진 코드를 강제로 종료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실행 중인 VI 연산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일시 정지 버튼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일시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클릭하는 순간에 잠깐 정지를 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행을 재개하는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행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동작 확인을 하기 위한 예제 코드가 되겠고요. 실행 하이라이트는 이제 와이어를 통한 값의 전달을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각각의 그 노드에서의 값들이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실행 하이라이트를 쓰면은 단점은 뭐냐면 실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행 하이라이트 디버깅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겠는데요. 실행 하이라이트에 대해서는 이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브입니다. 프로브는 와이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값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옵션으로 이제 와이어 값을 유지하는 옵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이 1번과 2번 위치에다가 이제 프로브를 지금 만들어 온 거고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실행 전에 프로브를 만들어야지 그 위치의 값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계별 실행이라고 해서 버튼을 눌러서 누를 때마다 함수를 하나하나 이제 수동으로 진행하게끔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정 그 지점에서 실행을 일시 정지하고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곱하기 함수 뒤에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곱한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잠깐 멈추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버깅 도구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 주석 처리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은 그 의심스러운 부분을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로 감싼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그 감싼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의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위에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루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로는 3을 주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에서 자, db의 숫자가 있겠고요. 근데 얘를 이제 컨트롤로 바꾸고 x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함수를 써서 죄송합니다. 곱하기 함수 쓰고 그 다음 난수 생성 함수를 쓰겠습니다. 난수 생성을 함수를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올림 함수를 쓰겠습니다. 출력으로 지금 보니까 생성 배열 인디케이터 하면 배열 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이렇게 꾸며 놓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랩뷰 같은 경우 이제 디버깅 도구로 여기 위에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행 하이라이트 버튼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 하이라이트 버튼을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실행을 하면서 그 노드별로 값이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처리해야 되는 연산 같은 경우는 실행 하이라이트 버튼을 활성화해서 동작시키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기가 불편하고요. 하지만 어떤 간단한 코드에 대해서 그 코드가 수행되는 순서를 알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실행 하이라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브입니다. 프로브도 한번 이 관련된 코드에서 살펴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올림 함수 앞에 프로브를 하나 만들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프로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 실행을 해보고요. 실행을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 예제를 표시하기는 어렵겠네요. 어찌됐건 이걸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프로브의 값이 이상하네요. 값이 왜 안 바뀌는 것 같죠? 배열 값이 왜 항상 0이지? 죄송합니다. 이 x가 지금 계속 그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로 하겠습니다. 1로 안 할게요. 3으로 할게요. 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값을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값이 바뀌죠. 실행할 때마다 이제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노드의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올림함수 앞에서 정지하고 싶으면은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하시면 이제 브레이크가 잡힐 텐데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멈췄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계별 실행을 하시게 되면 단계별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실행이 완료가 계속 실행이 되어 있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서 지우고 실행을 하시면 이제 실행이 바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랩뷰에서는 다양한 이제 그 디버깅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지금 설명드릴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입니다. 앞서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그 큰 코드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어 보이는 부분을 아예 주석 처리한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이 구조의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예제처럼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하신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버깅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러 핸들링 기법을 사용한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